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평택 고덕 삼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경자뉴스입니다. 이번 주는요, 현충일이 있어서 한 주가 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빠르게 지나간 이번 한 주지만 경자뉴스는 여전히 여러분들 곁에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네. 많은 분들이 요청이 좀 있어요. 건물주 대기 프로젝트 얘기하시면서 교육은 또 언제 하냐 이런 말씀하셔서 저희가 좀 교육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네네. 언제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조만간 한번 시간을 네.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네. 우선은 저희가 최소 인원은 한 5분 정도 모이시면 강의를 시작하고요. 이분들이 이제 모이는 날짜를 저희가 주중이나 주말반 선택적으로 좀 하실 수 있게 해서 5분이 모이면 저희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포스터 나가고 있을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좋은 날짜 잡아드릴게요. 이제 경자뉴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예. 삼성전자 슬로우 다운 어느 정도 지금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대규모 인력이 이제 앞으로 들어올 거다 이런 말씀들이 좀 있으세요. 그것도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아, 네네. 예, 좋은 감사합니다. 소식이 있습니다. 아, 좋은 소식이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삼성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그거를 조금 오늘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소장님? 반도체에는 전문 용어가 좀 많고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뭐 우리 단톡방이라든가 이렇게 올리면은 네. 계속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지만은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어요. 그걸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그 이어서 또 삼성의 좋은 소식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갈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반도체의 이 생태계,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은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6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IDM이라고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삼성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설명을 하기 전에 팹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반도체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공장을 팹이라고 한다. 팹이라 그러는 거예요. 팹. 네, 그래서 팹이란 말이 그냥 뭐 설명 없이 다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회사를 말하냐면은 반도체 모든 공정을 설계를 하고 생산을 하고 모든 과정을 다 하는 회사. 종합 반도체 회사는 크게 3개밖에 없어요. 삼성, SK 하이닉스, 인텔. 아, TSMC는 여기 안 들어가네요. TSMC는 여기에 가면은 파운드리예요. 얘는 설계를 못해요. 생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할 거지만은 크게 6가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예, IP 기업이라고 있어요. 칩리스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뭐 설계를 하거나 그래서 라이선스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ARM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반도체를 설계를 하려면 처음부터 설계를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ARM이나 이런 데 보면은 기본적으로 설계에 이 자산이 다 있어요. 그걸 사다가 자기가 또 이렇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다른 제품을 만들고 그래 그런 것들을 IP 기업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팹리스라 그래요. 아까 팹이라 그랬죠? 팹이 뭐라 그랬어요? 공장. 반도체 공장. 반도체 공장이 없는 회사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설계만 하는 거예요. 자기 남들은 설계를 해서 아주 좋은 제품을 이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설계도를 만들었으면 누가 생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생산을 누가 하느냐? 파운드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은 잘 맞아야겠네요. 네, 삼성은 자기가 설계도 해서 생산도 하고 또 누가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그것도 생산을 해주고 이런 종합 반도체 회사인 거예요. 종합 반도체 회사 중에서는 삼성이 세계 1등입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또 디자인 하우스라고 있어요. 딱 디자인 하니까 뭐가 떨어지죠? 얘네들이 설계를 했어요. 팹리스에서. 얘들을 설계를 해가지고 얘를 줘야 될까? 여기를 주든 여기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한 게 생산을 하는데 이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를 디자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이게 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은 말짱
황이죠. 네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도 건물주 대기 프로젝트를 하지만 설계사무소에서 이렇게 설계도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현장에서는 이거를 조금씩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변경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 이 디자인 하우스라는 거는 팹리스에서 설계한 반도체를 디자인을 해서 여기를 넘겨주던 여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네네. 요즘 가장 핫한 이슈는 파운드리예요. 네네. 이 파운드리는 자기가 설계를 안 해요. 자기가 설계를 안 하고 네. 남들이 설계를 해준 거를 네. 그냥 단순하게 생산만 해주는 거예요.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왜 이 파운드리를 삼성이 잘 못하느냐는 뒤에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이 종합 반도체 회사, 삼성, SK, 인텔 이런 회사들은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소품종 다량 생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RAM,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제품을 성능에 따라서 버전에 따라서 그냥 주구장창 그것만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좋으면 비싸게 잘 팔려나가고 네네. 경기가 요즘처럼 수요가 이렇게 없으면 재고가 쌓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파운드리는 OEM 아시죠? 내가 만들어주세요 하면. 예, 그렇죠. 우리 뭐 화장품도 콜마 같은 거들 보면 다 OEM, 네네네. ODM 뭐 이런 막 하잖아요. 네. 옛날에 우리나라 그 전자산업이 초기에는 OEM을 많이 했어요. 미국 이런 데서 설계해가지고 네. 우리는 단지 그냥 말이 생산만 해주고 많은 그런 시기가 70년대, 80년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파운드리는 A라는 회사가 이렇게 설계를 해서 디자인 하우스를 거쳐서 생산만 해달라 그러니까 재고 걱정이 없죠. 네네. 그 대신 또 특징이 뭐냐면 다품종이에요.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생산량이 적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파운드리 중에서는 1등이 대만의 TSMC예요. 네. 그리고 2등이 우리 삼성이에요. 네네. 그것도 뒤에 보겠는데요. 얘네들은 이 TSMC는 이 파운드리 하는데 어떤 협력사들이 설계 도면을 가져오잖아요. 네. 이게 보니까 뭐 생산량이 많을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도 TSMC는 얘네들을 소중히 여겨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TSMC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요놈 잘 키워서 크게 만들어지 이런 건데 삼성은 종합 반도체 회사잖아요. 네. 너무 큰 구조죠. 소품종 다량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이런 거 조그만 거 들고 오면은 이게 같잖아요. 이런 그 관념이 깊이 머리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얘기는 또 뒤에 하고, 네. 저 OSAT라고 했어요. 이게 네. 또 뭐냐면 반도체 패키징이에요. 네. 반도체를 여기서 만들었어요. 네. 여기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네네. 이걸 그냥 이렇게 전자제품에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이거를 또 가공을 하는 거예요. 네. 위로 쌓거나 옆으로 늘리거나 이렇게 기판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삼성은 이게 어디에 있냐면 온양 캠퍼스에 있어요. 네네네. 온양에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패키징 사업이 반도체 그 나노 경쟁만큼이나 아주 중요해요. 오늘 제가 단톡방에 올려놨잖아요. 삼성이 HBM 고대역 그 반도체를 하는데 그거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패키징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삼성이 8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딱 이제 설명을 했는데 고객사에서 뭐냐면 12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8개를 아직 생산도 안 했어요. 내년에 생산할 거거든요. 네. 그런 수요들을 탁탁탁 빨리 맞춰줘야 돼요. 여기서는 그 우리의 DRAM이나 낸더스 그냥 주구장창 찍어내고 여기서는 고객의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탁탁탁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객은 왕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평택의 파운드리 그게 자꾸 들려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파운드리는 아주 수요에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 종합 메모리 반도체 이거는 그냥 막 찍어내니까 수요가 없으면 재고가 쌓이고 그러면 또 가격이 떨어지고 삼성이 결국은 1분기에 6천 몇 억의 흑자를 봤지만은 반도체는 몇 조를 그냥 적자를 봤거든요.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파운드리는 그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파운드리에 그 많은 투자를 하는데 좀 부족해요. 자, 뒤에 한번 보시자고요. 네네.
이렇게 가면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를 회사를 완전히 떼어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삼성전자는 기존에 어떻게 됐냐면 메모리 사업부와 네. 기흥에 있는 시스템 LSI 사업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네.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 파운드리가 이렇게 살짝 띄어나온 거예요. 이게 분사가 아니에요. 네. 한 부서처럼. 예, 부서처럼. 네네. 그래 파운드리 사업부라 그런 거예요. 파운드리. 그러니까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삼성 SDI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런데 이제 삼성이 이 파운드리를 분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파운드리에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다 뒤에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TSMC가 얘네들은 파운드리 하나잖아요. 네. 작년에 45조를 투자를 했어요. 삼성은 작년에 54조를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이 54조 중에서 파운드리는 15조예요. 그러니까 45조 대 15조니까 3분의 1이죠. 네네. 그렇게 되니까 여기가 지금 만일 삼성이 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완전히 떼어내서 니는 딴 데 니네 알아서 먹고 살아 이렇게 해버리면 망해요. 투자를 못하니까. 네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노하우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TSMC는 1987년 2월 달에 이제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그때부터 파운드리를 한 거예요. 이 TSMC의 창업자가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그 반도체 회사에 다 있었는데 미국에서 있어 보니까 요것 봐라. 요게 그냥 누가 설계를 해서 주면 요걸 생산하면 요게 사업이 되겠구나 하고 대만으로 들어와서 창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하우가 36년이에요. 네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는 언제 시작했냐? 2005년도부터 이제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이 옛날에 애니콜 네. 핸드폰, 네. 그 다음에 지금은 갤럭시. 갤럭시로 넘어왔잖아요. 거기에 AP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다 만드는 게 다 파운드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5년부터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17년에 분사를 여기에 사업부를 이렇게 떼어낸 거예요. 이렇게 떼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6년이에요. 네네. 근데 아주 또 좋은 게 뭐냐면 TSMC도 1년에 그 성장률이 10% 이상씩 되는데 삼성 파운드리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그 연 평균 성장률을 보니까 20%가 넘어요. 네.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작년에 4분기에 작년에 이 파운드리 그 매출액이 200억 달러가 넘었어요. 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죽을 쓰고 있거든요. 네네. 죽을 쓰고 있는데 삼성은 파운드리가 좀 작기는 하지만 여기서 벌어서 이 적자를 메꾸고 있어요. 거꾸로. 거꾸로. 네네. 그런데 또 메모리 반도체에 돈을 벌어서 여기다 또 넣어주고 이런 게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어제 그저께인가 유튜브를 좀 한 봤는데요. 어떤 그 서울대학교 그쪽의 그 교수님인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과감하게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를 해라. 네. 그리고 삼성이 지분을 30%만 가져라. 그리고 국민주 발행을 해서 국민들한테 한 30% 정도의 지분을 주고 네네. 그 다음에 나라에서 뭐 연기금, 국민연금 이런 데서 또 투자를 해가지고 네네. 한 30% 이렇게 가면 333으로 가져가지고 완전 국민기업처럼 이렇게 분사를 시켜버리면 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신뢰 문제가 가장 커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신뢰 문제가 있어요. 네. 자, 제가 이런 설계를 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설계를 했어요. 네네. 삼성한테 맡겼어요. 네.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에는? 저 사람들이 종합회사인데 예. 괜찮을까 내 거? 아니, 내 설계도를 뺏겨가겠지. 네네. 삼성도 파운드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TSMC의 표가 뭐냐면 모토가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TSMC는 오로지 위탁 생산, 파운드리만 해주니까 네. 니네가 설계를 어떻게 해오든지 우리는 그걸 뺏겨서 다른 걸로 만들 생각 없어. 니네 건 그대로 만들어주게. 근데 삼성은 그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한 지붕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한 지붕 안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여기다 이렇게 맡겨도 얘가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싹 줄 수도 있겠죠.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한계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를 분사를 시켜서 완전히 구분을 시켜야 된다. 네. 근데 고독에도 보면 삼성의 파운드리가 2개 라인이 돌아가고 있어요. 네네. 2기 라인 앞에 보면은 V2 라인이 있거든요. 네. 분사가 안 됐죠. 삼성 안에 있는 거죠. 맞아요. 3기에도 보면은 저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인데 페이지 3가 파운드리가 최근에 돌아갔어요. 네.
근데 저거를 분산을 시키려면 공장을 다른 데다 만들어야죠. 그래서 지금 용인에 시스템 반도체 한다잖아요. 이 파운드리는 시스템 반도체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용인에다가는 네. 파운드리 같은 거 이런 거 시스템 반도체를 완전히 들어가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면 삼성이 뭐 신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는 감을 잡았어요. 2026년부터 이제 그쪽에 뭐 공장을 짓기 시작한다는데 거기는 메모리 반도체는 안 할 거예요. 네. 그럼 메모리 반도체는 어디서 하느냐? 평택이에요. 네네. 평택에서 하고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가 되면 글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신뢰가 좀 회복이 되겠죠. 네네. 이런 약점이 좀 있어요. 그래도 같은 삼성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면 예. 다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네. 지금 이렇게 사업부로 있는 것보다 네네. 파운드리가 삼성 파운드리가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있으면은 좀 네. 덜하죠. 네네네. 예, 요런 약점이 요런 것들이 있어요. 예, 또 그렇게 보시면은 이게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을 보면은 네. 22년 작년이죠. 네. 16.3%였어요. 네. 얘는 53이었고. 네네. 절반 이상. 압도적이에요. 네. 3배 정도 차이 나요. 이런데 또 16.4였죠. 네. 작년 2분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그게 자꾸 추격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5.5로 떨어지고 얘는 네. 더 높아지고 네네. 4분기에는 또 15.8이 되고 살짝 올라가는데 얘는 더 도망가고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요 13%로 추락을 했어요. 얘는 더 올라가 버렸어요. 네네. 이쪽에서 절로 가버린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예, 그래 이렇게 되면은 이게 거의 뭐 그냥 너무 차이가 나버린 네, 거예요.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예. 나니까 60%. 이 차이에 뭐 결정적인 역할은 또 그거 한 것 같아요. 저 갤럭시 23이 나왔는데 거기에 네. 삼성 파운드리가 안 들어간 거죠. 거기 퀄컴 AP를 쓰고 막 이런 그 복합적인 것들이 이게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파운드리 전 세계 파운드리 회사를 보면은 TSMC가 1등, 네. 삼성 파운드리 2등, 그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미국 회사예요. 네. 여기 3등, UMC는 그러니까 대만 회사예요. 요거는 4등, SMC는 중국 회사예요. 중국에도 파운드리 많이 해요. 네네. 삼성이 압도적으로 2등인 거는 맞아요. 아까 몇 년 했다 그래서 한 6년 했다 그랬잖아요. 네. 6년 동안에 이 거대한 시장에서 압도적인 2등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파운드리 시장에 여기에 이름은 없지만은 네. 인텔이라는 회사가 파운드리를 들어오기로 벌써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반도체 투자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TSMC가 45조, 삼성 파운드리가 15조, 네. 3배잖아요. 네, 네. 그대로 3배예요. 네. 그죠? 네네. 이것만 3배인 줄 아세요? 또 뒤에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보면은 EUV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극자외선인데 이거는 우리 여기 우리 오늘 경제한 뉴스 유튜브 찍고 있는 7층 8층에 누가 있어요? ASML 있죠. 네네. ASML이 유일하게 이걸 생산하고 있거든요. 네덜란드 회사가. 저게 아니면은 7나노, 5나노, 4나노, 3나노, 2나노를 못 해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요 EUV 한 대에 전에는 2천억씩 했거든요. 기계 한 대에. 네네. 저걸 살려고 줄을 서요. 작년에도 이재용 부회장 갔다 왔죠. 그 전에도 갔다 왔죠. 네네. 그렇게 했는데 이 출하량이 네네. 21년, 22년 이렇게 삼성이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이것도 정확한 숫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네. 공개적으로 안 밝혀요. TSMC가 약 100대고 네. 그 다음에 삼성이 50대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인텔이랑 또 경쟁을 해야 그렇죠. 되네요. 근데 이렇게 됐으니까 벌써 2배 차이죠. 네. 아까 투자금이 몇 배예요? 3배 차이. 네네. 그 다음에 기계가 2배 차이. 그러니까 파운드리에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도 더 늘려야 되고 기계도 네. 더 늘려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슬로우 다운을 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네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EUV 보유량 차이, 투자 금액 차이가 결국 점유율 차이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 경계원 사장님이 올해 초부터 계속 쉘 퍼스트라 그랬어요. 네. 쉘이 뭐냐면 쉘 조개 껍데기잖아요. 네네네. 반도체 공장을 얘기하는. 반도체 공장을 먼저 지어놓고 네네. 그 다음에 고객을 이렇게 이제 유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호텔 사업을 얘기를 한 거예요. 호텔은 건물을 짓기 전에 손님 안 맞잖아요. 네네. 다 해놓고 완공을 해놓고 손님을 맞잖아요. 네네. 근데 반도체는 좀 달라요. TSMC는요, 지금도 2나노 같은 건 지금 설계도만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벌써 고객사를 벌써 면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경계원 사장님이 이렇게 썼는데 쉘포스트라 그러면 중단 없이 계속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네. 이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블로그를 썼지만 삼성 파운드리가 미국의 텍사스 테일러 주에다가 제2 파운드리 공장을 하고 있는데 1년 반 전부터 철회를 하고 있어요. 네. 미국에서는 철회를 하면서 그 공장을 그렇게 지어대면서 삼성은 작년에 10월 말 그때부터 네네네. 슬로우 다운을 하면서 공정을 그냥 팍 줄여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근데 요 인텔이 네.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3파전이 돼버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삼성, TSMC, 인텔이 이게 지금 3나노를 여기서부터 이제 막 전쟁이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회사의 명운이 달렸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작년 6월 말에 6월 30일 날 게이트 올 어라운드 3나노부터는 기존의 핀팹 공정으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수율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삼성은 여기에다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 네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생산을 하는데 요 3나노 수율이 요 TSMC 애들이 저놈들이 자기들이 불리하면은 삼성을 엄청나게 헐뜯어요. 그래서 올해 6월 달에는 뭐 3나노가 수율이 20% 수율이라는 거는 네. 반도체가 하나 생산이 되면은 여러 개 조각조각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불량품이 80%고 양품이 20%라고 막 그냥 헐뜯고 이랬어요. 근데 네. 여기에 3나노가 지금 70% 정도의 수율이 왔어요. 잘했네요. 10개 중에 7개가 네네. 양품이라는 거죠. 네네네. 잘했네요. 그 정도 수율이면은 양호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만일 80%가 되잖아요. 네. 완전히 그냥 그 정상화 되는 거예요. 그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TSMC는 3나노를 작년 12월 말에 했는데 기존의 핀팹 공정으로 한 거예요. 네. 제 블로그에 나와 있지만 요게 이제 3나노가 되면은 3나노를 반도체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 PPA라 그래서 퍼포먼스, 성능이 얼마나 좋냐, 파워, 전기는 4나노에 비해서 3나노가 얼마나 적게 쓰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갤럭시 22하고 제가 네. 제가 21을 쓰고 23을 쓰고 있거든요. 네. 배터리가 딸지를 않아. 좋네. 그 얘기만 반도체가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P, 파워, 전기를 얼마나 적게 쓰느냐. 네. 세 번째 에리어, 그냥 면적이 이만하게 컸던 게 이렇게 작아진다 그러면은 네네. 전자제품이 소형화가 되면서 점점 발전하죠. 네. 이 PPA를 따지는데 요 TSMC의 3나노가 네. 그거를 잘 따라가지를 못해요. 아. 반도체 가격은 그 5나노보다 거의 2배 비싸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고전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삼성이 여기에서 성과를 많이 내야 되는데 뭐 구글이나 몇 군데 하고 있는데 확 눈에 띄는 고객사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인텔은 지금 7나노 반도체만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올해 하반기에 핀팹 공정으로 얘들과 똑같은 공정으로 3나노를 하겠대요. 네. 근데 얘네들은 공장이 지금 아직 부족해요. 근데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뛰어들고 뭐 생산한다 하지만 말뿐이에요. 아직 조금 더 두고 봐야 돼. 작전을 짜고 있나요? 예, 그래서 왜냐면 미국에서 밀어주잖아요. 네. 바이든이 네네. 메이드 인 칩. 미국산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 밀어주잖아요. 네네. 그걸 등에 업고 쟤네 인텔이 지금 막 그러는데 인텔은 지금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아요. 내부적으로 네. 감산에다 감원에다가 막 그냥 경비도 축소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노 전쟁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2나노에서. 네네. 그래서 요즘 신문을 보면 TSMC는 GAA를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25년에 2나노를 한대요. 삼성도 2나노를 한대요. 네네. 그 얘네들이 벌써 설계도가 나왔어요. 우리도 나왔어요. 네네. 다 나왔어요. 네. 근데 얘네들이 먼저 설레발이 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2나노를 해가지고 뭐 성능이 좋다. 우리는 어느 고객사하고 얘기를 줍니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노하우라는 거죠. 노하우. 네. 삼성이 작년 6월 달에 GAA를 했으니까 뭐 다음 주 정도 되면 1년 경험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25년인다 그러면은 또 2년 이상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삼성은 이렇게 좋아. 우리 여기서 생산을 해서 여기서 돈 못 벌어도 좋아. 여기에서 2나노 우리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2나노를 정말 잘 만들 거야. 그러면은 확 뒤집을 거예요. 경계현 사장님이
자꾸 얘기하는 요 3나노하고 요 3나노하고 2년 차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따라잡겠다는 거죠. 근데 TSMC는 요 GAA를 25년에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 그러는데 요거 이제 핀팻 하잖아요. 삼성은 GAA를 MBC 팻이라 그래요. 네. 이제 그 고유한 그런 어떤 특허예요. 이렇게 되는데 인텔은 아직까지 이거 3나노도 못 했어요. 근데 24년 내년에 GAA에 하는 형태인 리본 팻으로 2나노를 한대요. 네. 말로만. 말로만 해요. 인텔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말로만 해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3나노를 하고 2나노를 하려면은 반도체 공장을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아직까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정들이 지금 다 이렇게 되는데 핀팻은 이런 구조고요. 네네.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제 MBC 펜 요거 삼성 거예요. 네. 그래서 전력을 뭐 어딘지 모르지만 옆에 이렇게 전력이 세 군데가 가는데 이거는 사면이 다 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좋다 그래요. 뭔가 더 네. 그래서 이제 고도화된 것 같아요. 삼성의 전략은 뭐냐? 네. 여기서 돈을 좀 못 벌어도 좋다는 거죠. 그리고 수율을 70% 땡겨놨죠. 네네. 이번 달에 일본에서 VLSI 심포지엄이라고 반도체 심포지엄이 많이 열려요. 네. 그리고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 포럼이라고 그것도 이제 뭐 일본, 미국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기에서 3나노 2세대 네. 그리고 3GAP, 3GAP 플러스 그 제품을 이제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3나노 2세대는 여기 지금 현재 삼성은 3나노를 화성 V1 라인에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2세대는 우리 고덕에 V2 라인이 있는데 거기다 페이지 1이 있고 페이지 2가 있거든요. 네네. 페이지 2에서 하거나 아니면 P3 페이지 3에서 하지 않거나 전 그렇게 봐요. 네네. 그리고 2나노는 제 생각 25년이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우리 P4가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게 아마 한 9월, 10월 정도 되면 껍데기는 어느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2나노는 고덕에서, 네. P4에서 네네. 만들어지지 않을까. 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또 P5도 있고 6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공장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하고 요거 시기하고는 이렇게 일정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돈을 못 벌더라도 노하우를 많이 축적을 해가지고 요때 네네. 짠 하고 나오면 그런데 요게 3나노 2세대가 내년에 나올 예정인데요. 줄을 섰어요. 아, 고객이? 예, 거기에 줄을 섰어요.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예, 그런데 얘네들이 설레발이 많이 쳐요. 지금 신문에 보면 많이 나와요. 네네.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불안하고 초조한 놈이 떠벌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네. 아니 고객사 입장에서도 뭐는 없는데 말만 하면 신뢰가 안 갈 것 같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건 잘 만들어 수율을 쫙 끌어올려 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70에서 80% 사이일 거예요. 그게 80%가 되고 요게 2세대가 내년에 또 아주 좋은 성능으로 나온 아까 얘기했죠. PPA. 네네. 퍼포먼스, 파워. 파워 에리어. 요 세 가지만 잘 갖춰지면 그래서 요거보다 요 3나노보다 2나노가 뭐 이제 퍼포먼스에서 몇 프로, 파워에서 몇 프로, 에리어에서 몇 프로 이것만 딱 했고 검증만 되면 몰려드는 거예요.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기업은 철저하게 이윤을 쫓아간다. 돈에 따라서 갑니다. 네네. 네, 그래서 3나노 2세대와 2나노를 TSMC에 비해서 성능 좋고 가격 좋으면 옵니다. 네네. 그래서 삼성은 그런 작전인 것 같아요. 잠잠해요. 얘네만 설레발이 치고요. 얘네만 설레발이 치고 네네. 있어요. 겉으로는 잠잠해도 네. 지금 막 연구실이나 뭐 어디서는 이제 막 열심히들 다들 하고 그럴 있겠죠. 겁니다. 네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삼성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요 이제 기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죠. 자, 네네네. 평택 캠퍼스 P4가 아주 이제 하와이에 화산이 폭발했다 그러더라고요.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구인가고 폭발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 뭐 거의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8, 9월에 한 13,000에서 15,000명이 온대요. 15,000명이 한 장소에 아주 네네. 우리 여기 평택 캠퍼스 P3하고 P4 그 면적에 네. 15,000명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전에 그 바글바글했던 그쵸. 그 영상들이 막 있더라고요. 계단에 사람들이 예. 안전모 쓰고 다 이렇게 서 있는. 그래서 저는 바글바글 표현 안 쓰고 북적북적.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밴드에 올라 이 한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줄인데 제가 세 줄로 했어요. 네네. 이렇게 그냥 그냥 P4, 다 이렇게 네네. P3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을 모집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P3에도 그린동은 뭐냐 폐수 처리장입니다. 네네. 이런 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도 우리 서두에서 말씀했지만 이번 주간이 현충일 주간이 들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좀 뜸해요 이번 달에. 그런데 요거를 뒷장을 보면은 제가 아까 이 자료를 새로 해서 요 두 개를 고쳤는데 네. P3 팩의 훅업, 네. 훅업. 그죠? 이게 이렇게 먹고 꽂았어.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봇가 기계를 만드는데 보면은 네. 이렇게 가느다란 투명한 저 파이프가 있죠. 네네네. 이렇게 많이 돼 있죠. 그거 네. 꽂아 놓는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훅업은 뭐냐면 이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내서 맨 마지막이래요. 네네. 그러면 이제 다 끝났다는 예, 표현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 훅업 업체를 네. 여기 평택해본 훅업 업체에 기숙사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거의 다 돼가요. 네네. 예, 그 한번 또 사진을 찍어도 괜찮아요. 네네. 이 훅업 업체가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또 세방이라는 회사가 대기방제. 대기방제는 지난 한 2주 전인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반도체 공장 맨 위에 있는 네네.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요. 네네. 거기에 보면은 에어컨 이런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것도 거의 마지막이에요. 네. 그래서 이 대기 방지가 마무리가 돼서 거기에 연기가 나오면 반도체 공장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면은 네. 그 P3가 처음에 가동할 때도 제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그 P3 페이지 1에서 꿀뚜가 연기가 올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얘가 사람을 모집하고 네. 얘가 사진을 모집하면 P3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조금 남았어요. 네네. 조금 남았어요. 이분들 그래서 끝나면 또 어디로 가실까요? 제가 네네. 이 세 방이 네. 사무실을 900평을 얻었어요. 고도간시 근처에. 네네. 그 건물 왕을 제가 알아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900평을 얻었는데 9월 달에 대규모가 인원이 들어오니까 네. 소장님 알고 계세요. 그랬어요. 그 세 방이. 그러면 그 900평 안에 들어가시는 분은 건설 인력이신 거예요? 아니면 사무 보시는 분들이 들어가세요? 두 가지라고 제가 항상 만들어요. 협력업체는 네. 자기 정직원이 있죠. 네. 또 일에 따라서 사람을 또 많이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성격이 두 개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900평의 사무실에는 대부분 자기네 직원들이겠죠. 900평 사무실이 무지하게 크죠. 네, 무지하게 그죠? 크죠. 무지하게 네. 큰데 얘네들이 왜 900평을 미리 몇 개월 전에 하느냐? 9월 달을 대비해서. 이런 일들이 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예. 얘기 화재 감시는 이거는 그냥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저것도 우리 방송 짓기 전에 또 네. 삼성 엔지니어링에 계신 분 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네. 8, 9월 이렇게 얘기하던 게 갑자기 그냥 곧 이제 들어간다고 막 이렇고. 그래서 저는 하와이 화산 폭발하는 거 보면서 네네. 우리 고독도 얼마 안 남았다. 네, 소장님 저는 예전에 차 막히는 게 그렇게 괴로웠어요. 예. 차 막히는 게 너무 괴로웠는데 이제는 차가 안 막히니까 막 불안해. 아, 그렇죠. 아유, 차가 왜 이렇게 안 막혀? 예. 서정역에 갔는데 차들이 쫙 서 있었거든요. 예. 근데 차가 없어. 그럼 예. 이 차들 다 어디 갔어? 작년 가을만 해도 네. 저기 평택 시청역에 갔다 오다가 지제동으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고갯길에서 네. 딱 신호 기다리면은 거기서 우리 사무실까지 30분씩 네네네. 걸렸었어요. 그런 때가 머지않았어요. 네, 다시 그날이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감수할 수 있어요. 차 예. 막히는 거 감수할 수 있어요. 다시 우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덕신도시는 네. 그냥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못하겠지만은 네네. 평택 캠퍼스에 삼성 반도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불편하면 이제 감수를 해야 돼요. 맞아요. 예, 같이 불편하다고 가야죠. 자꾸 밀어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됩니다. 네네. 소장님, 근데 월세는 좀 어떻게 좀 월세는 변화가 있나요? 아직까지 바닥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조금 네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오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인원이 꽉 채워지더라도 전 고점 네. 그걸 돌파를 하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만약 여기서 더 넘어서 4월 2일인가 뉴스원 그 신문에 난 것처럼 연말쯤에 10만 명이 들어온대요, 고독에. 네. 전 10만 명이 들어왔으면 좋겠죠. 네네. 한 8만 명만 들어와도 네.
작년보다 임대료는 더 올라가겠죠. 네네. 저희가 고덕이 최고가 한 7만 명 정도 있었을 때. 네, 7만 명 정도 있었죠. 이제 8만 명이면은 1만 명이 더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뭐 둔포, 안성 뭐 다 흩어져서 계셨던 분들인데 8만 명이면 어디까지 가야 될지. 자, 이거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또 뭘 생각해야 되면 고덕 신도시 건물주택이 프로젝트 1, 2가 지금 이제 1은 공사 들어갔고 2는 지금 허가 들어갔거든요. 곧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것들의 준공이 어디냐? 11월, 12월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만약 연말까지 10만 명이라 그러면 우리하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네네. 너무 좋은 시기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연말까지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실력을 쌓고 연말에 또 그것도 좋은 분 만나면 또 이렇게 소개해서 넘겨드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덕 건물주택의 프로젝트 또 강의를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땅이 많이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금융 작업을 많이 해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기 부담이 좀 적어도 할 수 있도록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금도 에코티 준비도 좀 적고 저것도 이제 많이 이렇게 회복되면은 좋은 시절이 또 올 겁니다. 그 좋은 시절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 딱 좋은 시절이 아닐까, 진입하기에. 그렇죠. 지금 토지 매입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좋은 소식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들에게 또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교육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이 이번 주 뉴스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 경자뉴스 좋아요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감사합니다.